2015년 제2회 한국전기설비 규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도 중요한 부분 줄쳐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81번 저압 가공 전선과 고압 가공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병가하는 경우 고압 가공 전선의 케이블을 사용하면 그 케이블과 저압 가공 전선의 최소 이격거리는 몇 센티미터인가? 한국전기설비 규정 332.8을 보면 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행 설치라는 그런 내용의 규정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읽어보면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그 케이블과 저압 가공전선의 이격거리는 0.3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에 이격거리는 0.5m 이상으로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0.3m에서 0.5m로 그 사이에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물어본 건 최소 이격거리죠. 그래서 최소 이격거리는 0.3m, 즉 30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2번 케이블 트레이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비금속재 트레이는 젖집 시스템 규정에 준하여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한다. 근데 한국전기설비 규정 232.41.2를 보면 케이블 트레이의 선정에 관련된 규정을 확인해 볼 수 있으신데요. 여기 보면 금속재 트레이는 접지 시스템 규정에 준하여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금속재 트레이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82번에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82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83번 22.9kV 3상 4선식 다중접지 방식의 지중 전선로의 절연 내력 시험을 직류로 할 경우 시험 전압은 몇 볼트인가? 한국전기설비 규정 132를 보면 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에 관련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신데요. 여기 보면 전선의 케이블을 사용하고 절연 내력 시험을 직류로 할 경우 시험 전압은 교류 시험 전압의 2배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시험 전압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표 132-1 전로 종류 및 전로의 종류 및 시험 전압에 관련된 표를 보면 최대 사용 전압이 7kV 초과 25kV 이하. 문제에서 22.9kV를 얘기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거기다가 중성점 접지식 전로. 중성점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점을 다중 접지하는 것에 한한다. 여기 다중 접지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사용 전압의 0.92배를 하고 거기다가 직류로 할 경우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교류 시험 전압 22.9kV이기 때문에 10의 3승을 곱해주고요. 여기에 시험 전압 최대 사용 전압의 0.92배 0.92를 곱해주고 여기다가 직류이기 때문에 교류의 시험 전압의 2배 교류 시험 전압의 2배를 해주면 직류 시험 전압은 42,136V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 좀 꼬아서 냈는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8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84번 시가지에서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할 수 없는 통신선은?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설이죠. 설비 규정 362.5를 보면 특고압 가공 전선로 첨가 설치 통신선의 시가지 인입 제한에 관련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신데요. 이걸 읽어보면 시가지에 시설하는 통신선은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시가지에 시설한 통신선은 특고압 가공 전선로랑 같이 시설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동일 지지물에. 그런데 다만 통신선이 절연전선 등과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고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고 인장 강도가 5.26kN 이상인 것 또는 단면적이 16mm 제곱 단면적이 16mm 제곱 지름이 4mm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강섬유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즉 지금 말씀드린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전선 그리고 인장 강도가 5.26kN 이상의 것 그리고 단면적이 16mm 제곱 그리고 지름이 4mm 이상의 절연전선 그리고 강섬유 케이블은 시가지에 시설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물에
그 같은 지지물의 통신선을 시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시설할 수 없는 통신선이기 때문에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지름 4mm의 절연전선, 지름 4mm 이상의 절연전선, 시설할 수 있는 통신선이죠. 그래서 얘는 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고 인장각도 5.26kN 이상의 통신선. 자,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고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절연전선은 그 시가지에서 특고와 가공전선로와 같은 지지물에 시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3번 광섬유 케이블. 이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 통신선과 특고와 가공전선물이 같은 지지물에 동일 지지물에 시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CNCV 케이블은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CNCV 케이블은 시가지에서 통신선은 CNCV 케이블을 통신선으로 쓸 경우 특과 가공전선물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특과 가공전선물 지지물에 시설할 수 없는 통신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자, 얘네 세 개는 시가지에서 특과 가공전선로와 이런 전선을 통신선으로 사용했을 때 동일 지지물에 시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84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85번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 조합 보안 공사에서 전선으로 경동선을 사용할 경우 지름은 몇 밀리미터 이상인가? 자, 한국 전기 설비 규정 222.10을 보면 저압 보안 공사 관련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자, 이거 읽어보면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이 5mm 이상의 경동선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가로치고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여기서 문제에서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이라고 했죠. 이런 경우에는 인장 강도가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이 4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요 지름이 4mm 3번이 되겠네요. 만약 문제에서 사용전압이 400V 미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면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름이 4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85번엔 답이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86번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 배선을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설치 높이는 노면상 몇 메타 이상인가? 한국 전기설비 규정 335.1을 보면 터널 안 전선로의 시설에 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내용을 좀 읽어보면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전선로의 저압전선은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할 것.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7번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설치하는 배전반 시설의 법규상 확보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한국 전기설비 규정 351.7을 보면 배전반의 시설에 관련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읽어보면 배전반에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기구 또는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호장치 또는 통로를 시설하여야 하며 기기 조작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확보할 사항이 아닌 걸 물어봤죠. 자, 확보할 사항이 아닌 거는 우선 방호장치 확보해야 되죠. 통로 시설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기 조작에 필요한 공간 확보해야겠죠. 공기 여과 장치에 관련된 내용은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88번 345kV 가공 전선로를 345kV 가공 전선로를 일종 특고압 보안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사용하는 전선은 인장 강도가 77.47kN 이상의 연소 또는 단면적 몇 밀리터 제곱 이상의 경돈 연선이어야 하는가? 한국 전기설비 규정 333.2 보면 특고압 보안공사에 관련된 규정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신데요. 333.2-1 제1 특고압 보안공사 시 전선의 단면적 관련된 표를 보면
문제에서 345kV라고 했죠. 그래서 얘와 관련된 내용으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인장 강도가 77.4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200mm 제곱의 경동 연선 또는 동등 이상의 인장 강도를 갖는 알루미늄 전선이나 절연 전선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에서는 인장 강도 77.4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200mm 제곱 이상의 견동선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번 사용전압이 22.9kV의 가공전선이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 전선의 레일 면상 높이는 몇 메타 이상인가? 자, 전기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이 아니고요. 얘는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 되겠죠. 규정 333.7을 보면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표 333.7-1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를 보면 35kV 이하에서는 지표상의 높이가 5m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 가르쳐 놓고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m 그죠? 여기 이렇게 6.5m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에 전선의 레일 면상 높이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0번 전체 길이가 16m이고 설계 하중이 6.8kN 초과 9.8kN 이하인 철근 콘크리트 줄을 논 기타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할 때 묻히는 깊이를 2.5m보다 몇 메타 가산하여 시설하는 경우 기초 안전률에 대한 고려 없이 시설하여도 되는가? 한국 전기설비 규정 331.7을 보면 가공 전선로 지지물의 기초 안전률에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서 보면 철근 콘크리트 주로서 여기 철근 콘크리트 주라고 했죠. 전체의 길이가 14m에서 20m 이하. 그럼 14m와 20m 사이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16m 줬습니다. 설계 하중이 6.8kN 초과 9.8kN 이하의 것. 설계 하중이 6.8kN 초과 9.8kN 이하의 것을 논이나 그 밖에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시설하는 경우 그 묻히는 깊이는 규정의 2.5m보다 30cm, 즉 0.3m가 되겠죠. 30cm를 가산하여 시설하는 경우 기초 안전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90번의 답은 이 30cm죠. 몇 cm를 가산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기초 안전률에 대한 고려 없이 시설하여도 되는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90번은 30cm.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1번 전원의 한 점을 직접 접지하고 설비의 노출 도전성 부분을 전원 개통의 접지극과 별도로 전기적으로 독립하여 접지하는 방식은 TT 개통입니다. 한국 전기설비 규정 203.3 보면 TT 개통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문제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TT 개통 관련된 그런 내용은 이 문제가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1번은 1번입니다. TT 개통.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2번 옥내의 저압전선으로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전개된 곳에 나전선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이 문제 2015년 1회 98번 문제랑 똑같은 거죠. 우선 보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231.4 보면 나전선의 사용 제한에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읽어보면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에는 나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에는. 그런데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여기서 애자 사용 공사를 물어봤으니까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전개된 곳에 다음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전기로용 전선, 전기로용 전선, 나전선이 허용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여기 있죠.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에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답이 될 수 없고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에는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답이 될 수 없고요. 여기 애자사용공사에 뭐 제분공장의 전선 이런 내용이 없죠. 그래서 제분공장의 전선은 나전선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3번. 강관으로 구성된 철탑의 갑종 풍압 하중은 수직 투영 면적 1m 제곱에 대한 풍압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값은 몇 파스칼인가? 한국 전기설비 규정 331.6을 보면 풍압 하중의 종별과 적용이 나와 있는데요. 표 331.6-1을 보면 갑종 풍압 하중에 관련해서 구성재 수직 투영 면적 1m 제곱에 대한 풍압을 표시한 그 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는 강간으로 구성된 철탑이라고 했죠. 강간으로 구성된 철탑입니다. 그럼 답은 1255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93번의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94번.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12km마다 유도 전류가 몇 마이크로 암페아를 넘지 않아야 하는가? 예, 한국 전기설비 규정 333.2를 보면 유도 장애 방지에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여기 4자 들어가야겠죠. 예,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인 경우, 사용전압 25kV 이하 뒀죠. 예,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12km마다 유도 전류가 2 마이크로 암페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래서 2 마이크로 암페아, 12km도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5번.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기계기구, 모선 등을 5개에 시설하는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울타리, 담 등의 높이는 몇 메타 이상으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 담 등의 하단 사이 간격은 몇 메타 이하로 하여야 한다. 문제에서 기억 니은에 알맞는 것은 한국 전기설비 규정 351.1을 보면 발전소 등의 울타리, 담 등의 시설이라고 해서 울타리, 담 등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 담 등의 하단 사이의 간격은 0.15m 이하로 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95번 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6번. 발변전소에 주요 변압기에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계측 장치는 한국 전기설비 규정 351.6을 보면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의 전기설비의 계측 장치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신데요. 이 내용을 보면 발전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4번을 보시면 주요 변압기에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는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계측 장치이기 때문에 요 문제에서 전압, 그 다음에 전류, 전력계를 제외한 역률계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역률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 해설을 이렇게 다 가지고 온 이유는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여러 개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좀 신경 써서 보시라고 이렇게 다 가지고 왔습니다. 예. 96번은 주요 변압기에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계측 장치이기 때문에 1번 역률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제2회 한국 전기설비 규정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예. 복습하실 때 제가 줄친 부분들만 이렇게 보시면서 빠르게 복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